제가 뭐 주식 가격에 대해서 전망은 안 했지만 시장 회복력에 대해서는 방송을 가끔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비관론이 압도적일 때는 주눅 들지 말고 원래 세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사람이. 특히 이제 사람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낙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오늘 여러분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지금부터 한 1시간 전에 미국의 정시에서 랠리 상승 추세가 모멘텀을 잡았다, 이런 내용이 픽업 모멘텀 이런 표현을 쓰네요, 영어로. 뭐 급속하게 이런 분위기가 반전이 돼 가지고 대개 기술주 같은 경우는 대개 한 10% 이상 정도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정시에 한국인들이 한 1,000억 불 이상 정도 지금 투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낙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네요. 어제 바닥을 또 한 번 쳤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는 중국이 다시 또 이런 보복 관세를 50% 추가해서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주가가 빠졌죠. 이제 장외 거래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뭐 거의 공포감이 시장을 엄습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84%를 때리는 거죠. 84%. 그리고 이제 미국은 104%,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4%,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 그러니 뭐 투자자들이 그냥 파랗게 질릴 수밖에 없었죠. 지금 미국의 다우 나스닥 폭발적 이런 급등은 처음 봅니다. 영세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야, 이게 뭐 거의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본 적이 없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지금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당히 여러분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발표를 했죠. 일부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일종의 휴전 기간을 갖고 협상을 하겠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원래 예정대로 125%를 때리겠다. 뭐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딜메이커네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다 우방으로 이렇게 포함시키고 중국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나갔기 때문에 이 트루스 소셜에 나온 메시지 때문에 뭐 폭등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폭등한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S&P 500입니다. S&P 500 미국의 대형 우량주. 뭐 이게 이제 딱 발표되자마자 뭐 지금 훨씬 더 뛰었을 겁니다. 폭발적인 그런 시장이 회복된 거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뭐 폭발적으로 이런. 캐나다에 거주 중입니다. 최진님. 대단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테슬라 주식 전부가 다 이렇게 뛴 겁니다. 자, 아무튼 참 대단한 그런 뭐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리더로서는 참 대단하네요. 중국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을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중국은 125%를 때리겠고 다른 나라들은 90일 정도 이후에 10% 기본 관세는 때리되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들 10% 정도에 머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올랐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90일 휴전 기간 이게 이제 핵심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125%를 때리겠다. 양동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세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유예를 발표하겠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인 빌 에크만이 제안했던 90일 유예안 그걸 전부 수용한 게 아니고 일부 수용한 거죠. 그러나 중국 관세는 125%를 계획대로 때리겠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SNS입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중의 부족을 바탕으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25%로 즉시 인상한다. 104%에다가 다시 또 20% 더한 거네요. 125%.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빼앗는 시대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 기간 동안 10%로 대폭 낮아진 상호관세도 즉시 발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로는 25%를 때렸는데 90일 동안 협상 과정 동안 일단 10%를 적용하고 협상이 마무리되면 협상에 따라 가지고 이런 10%보다 플러스 알파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냥 정시 대폭발을 일으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에 나온 내용입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왔던 신뢰의 부족에 기반을 두고 저는 중국의 관세를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25%를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90일간 일단 협상 기간 동안 휴지기를 제가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제 투자자들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기 전에 약간 예고를 했거든요. 주식 사라고. 이게 나오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지 않습니까? 관심 있게 봤던 사람들 많이 없겠지만.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여준 존중의 부족을 바탕으로 저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25%로 즉시 인상합니다. 10%, 10%, 20%, 34%, 54%, 그다음에 50%, 104%, 104%다 이러면 21%를 더 때린 거네요.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빼앗는 시대, 약탈하는 시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중국과 분리해서 반대로 75개 국가 이상의 국가들이 무역 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통화 관세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협상안이 타결될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인지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취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기본 전제 조건이 수용이 되면은 90일간의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10%만 적용하고 그다음에 협상이 이제 타결되면 그때부터 국가별로 차등 환율을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관계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가지고 뭐 정시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는 104%입니다. 중국 84%가 관세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세. 그러니까 주가가 폭등하기 전입니다. 트럼프 대 시진핑 누가 더 잘 해낼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93% 시진핑이 3% 이렇게 나오네요. 미국을 다녀본 사람들은 국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중국이 이렇게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든 대상인 거죠. 과거에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오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뭐 어쨌든 오늘 주식시장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대단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150% 때린 거죠.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전에 일면 톱 기사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84%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던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미국의 이제 새벽 시간이죠.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빠졌거든요.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빠져가지고 굉장히 이제 뭐 그때 투매도 많이 했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거를 이제 조선일보가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오늘 새벽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중국이 50% 추가 관세 맛보복, 모든 미국산 수입품을 34%에서 84%로 올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50% 때리겠다. 그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국내 신문들을 보면 뭐 일면 톱 기사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세계 경제가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때 이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진 겁니다. 어제 장외 거래, 아침 장외 거래 모두 다 이렇게 이제 뭐 WTO에 제소도 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중국 정치 논평가 웡리중은 미국과 중국은 말싸움을 넘어 경제 열전 단계에 이르렀고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체면을 뭉갰다고 느꼈으며 백악관 내 강경파는 초강경 맞대응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수뇌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중요한 근거는 미국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도달할 것이다.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증가되고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그다음 미국 정시가 엉망진창이 되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수세에 몰릴 것이다. 그때까지 시간을 끌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 고용 감소, 경기 침체 가속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다. 기다리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도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거나
고용이 감소하거나 미국 경제가 상호 간세의 후폭풍 역풍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벌자. 그러니까 두 번째 실책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당국이.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별 거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대화 페타닐 문제에 협력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실기한 거 하나 하고 이번도 이제 실기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보복 관세로 대응하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10%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안에 동의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오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시장의 회복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시장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격이 폭락할 때 투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유가 있었다면 계속 사모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닥터 AI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하고 협상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기를 탈피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절묘하게 여러분들 상황을 반전시킨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국인의 특성을 한 가지 들려면은 오래 꾹 참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은 많은 환란을 겪은 탓인지 참고 견디는 것이 익숙합니다. 이번 무역전쟁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중국인의 특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다 보면은 결국 트럼프가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계산을 중국 공산당 수뇌부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뭐 저는 중국 사람들을 많이는 접해보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인들이 서방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견디고 참고 이기는 그런 거가 여러분 강하죠. 그러니까 동의를 하네요. 역사적 경험에서 인내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전체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 같은 부분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여론을 통제할 수 있고 선전선동에 능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맞서가 이런 투쟁을 독려할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국 수뇌부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 분열이 있고 그다음에 선거를 의식한 단기 성과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뭉개면은 결국은 이번 관세 정쟁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뭉개자 이런 쪽으로 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어떻든 간에 시장이 이제 뭐 급속하게 회복이 된 거죠. 회복이 돼 가지고 중국 측 이제 반응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능력이 있네요. 어제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 스마트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진짜 스마트한 것 같아요. 즉시에 뭡니까 정시를 그냥 일거에 살려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나머지 국가들을 분리해 가지고 중국과 나머지 국가들로 그냥 완전히 나누어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들어버린 거죠. 애플이 15%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18%, 테슬라가 22%,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이게 오늘 보시는 것은 발표되기 전에 자료거든요. 이게. 중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 미국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그렇게 여러분들 주가가 좀 안정된 추세를 보여서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든 간에 뭐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네요. 주식시장은 뭐 저희들이 다 예상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참 이번 상황을 끌어가는 걸 보게 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능력이라든지 리더십 같은 부분을 오늘 방송 후반부에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대단한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고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참 잘 아는 분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시진핑이 반격을 하는 거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초기 버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시진핑 사진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 조치를 발표하기 전입니다. 중국은 뭐 무역전쟁을 수행할 만큼 그렇게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런 종류의 기사 내용입니다. 무역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이제 주 타겟은 미국 정부가 아니고 미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중국의 전략이 어떤 건지. 첫 번째는 중국 시장 접근을 관절이 필요하고 원하는 미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게 되면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 인상할 것으로 밝혔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방위 분야와 항공우주 관련 기업인 쉴드 AI, 시에라 네바다를 포함한 6개 미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제조업체인 아메리칸 포토닉스와 브리큰 드론을 포함한 12개 미국 기업의 수출 통제를 부과했다. 전형적으로 중국 당국이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특정 기업을 찍어가지고 수출을 못하도록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무기 가운데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히토류 등 전략물자의 대미 수출을 금지시키고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판매 금지들을 추진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이런 무기에 대해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기업이 칩과 방위 관련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자재 히토류 등의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 기업을 위협하고 처벌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그리고 미국 기업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들을 준비해 가지고 미국 기업들을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중국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다. 중국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고를 그동안 체계적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무역전쟁에서 비대칭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식을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은 미국이 독자적인 길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호전적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가치를 떨어뜨리는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혹은 미국 국채의 공격적인 매도를 시도해 가지고 자본시장 미국의 자본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이건 뭐 최후의 조치니까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나 뭐 신문이 이렇게 한번 위안화를 급격히 평가절하하거나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중국 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속에 포함된다.
두 가지 조치는 모두 중국 자체 금융시장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 여러분들 상당히 사이를 두는 이른바 전략적 디커플링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시장 자체가 크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미국 기업들을 지렛대로 사용해가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뭐 자동차 제조업체 제약회사 칩 제조업체 이르기까지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 시장을 생각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조치. 옛날에 여러분 롯데그룹 당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중국이 여러분들 어떻게 외국 기업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독점금지법 위반 사례 조사로 미국 기업을 괴롭힐 수 있는 것. 뭐 합병 같은 걸 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는 거죠. 인텔이 이스라엘 기업을 여러분 인수하는 그런 조치를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여러분들 독점금지 규정. 예를 들어 인텔이 제안한 이스라엘 타워 반도체 인수와 같이 미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일부 합병 거래를 중국 당국이 승인의 시간을 끌어서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블랙리스트를 계속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자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그러니까 임의로 여러분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리스트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이제 무역 전쟁이 발생했으니까 한쪽이 수그러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제 확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장기전에 능합니다. 중국 사람들 자체가 장기전 전체주의 체제는 여론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여론도 조작할 수가 있고 그다음 미국을 적으로 여러분들 상정해 가지고 애국심 같은 것도 고취할 수가 있고 하니까 다몽도로 이제 쓰겠죠. 미중 사이의 관세 부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54% 이제 54%가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 50%를 더 때렸으니까 125%인가 그렇죠. 이 결말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어제 던진 질문인데 3만 명이 미국 측이 승리할 것이다. 미국에 유리한 타결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관세 장기화 전략을 가져가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제 관세 전쟁이 확전이 되게 되면은 미국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될 것이고 정시가 요동치게 될 것이고 인플레가 심해지게 될 것이고 고용이 악화될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트럼프 측에서 먼저 나서 가지고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버티면은 중국보다도 미국이 더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한 거죠. 이제 그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 공산당 입장에는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개기면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판단을. 자, 뭐 이 이제 미국은 자유주의 체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정치인은 이제 선거를 의식해야 되니까 기업 실적이 악화가 되고 고용이 둔화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고조가 되고 자본시장이 폭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숨길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주의 국가는 전부 다 숨길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 정보 통제도 능하고 여론 조작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 공산당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관세를 맞받아치는 데 그치지 않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 해당하는 미국 중부의 농산물 생산업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압박하는 거죠. 일종의 뭐 체스 게임하고 같은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무역전쟁을 정치전과 여론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부 압박에 시달리며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상하시죠. 또 다른 닥터 AI한테 물어보니까 장기적으로 버티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성장 주식시장의 강세 실업률 하락 등을 핵심 성과로 내세웠는데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자본시장이 불황해진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기적으로 비용을 치르더라도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계산대로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페타닐 문제로 여러분들 관세를 20% 때릴 때 그때 이제 서둘러서 이런 협상팀을 꾸려가지고 상호 협상을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때 한번 패착을 둔 것 같고 이번도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도 패착을 두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은 대부분 다 자급자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원유 뭐 이런 게 다 가능하고 농수산물도 다 가능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정돈하시고 그래도 이제 공부를 좀 계속해 나가는 의미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유예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가장 제가 주목했던 기사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빠지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 팔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살 정도로 미국의 국채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장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이 여러분들 불안전하고 그렇게 하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안전자산을 원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국채 가격이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후에 국채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는 국채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팔았다는 이야기죠. 공급 물량이 늘어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자 이게 오늘 보니까 한 한국 신문에 이렇게 미국 국채 가격 폭락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고 미국발 관세 폭탄의 글로벌 시장 편익 최고의 안전자산인 10년물 미국채 가격이 흔들리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채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게 분모니까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최신판 말고 바로 전판에 이게 여러분들 톱뉴스인데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국채 가격이 내려간 거지 않습니까? 국채 가격이. 국채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은 국채를 공급이 많이 됐다는 거죠. 공급이. 그러면 누군가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국채를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시장에 본드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를 봤거든요. 수익률이. 그런데 정상적인 것 같으면은 정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높아진 겁니다. 이게 좀 새롭다. 셀오프란 게 팔아치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국채를 팔아치우는 그런 현상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하지만 한번 다룰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죠. 국채를 누군가 팔은 겁니다. 많이 팔아가지고 물량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수익률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가 지금처럼 굉장히 주식이 불안전할 텐데 그럼 이게 내려와 있는데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기사가 일반적으로 미국 국채는 주식시장이 불안전하게 되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돼 가지고 미국 국채 가격이 뛰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가장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채 매도가 얼마나 심각하냐. 30년 만기 미국채는 이번에 특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난 3일 동안 수익률이 거의 0.5%포인트 상승해서 198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심각한지는 모르는데 1982년 이후에 같은 기간 동안 가장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지금 정시 자체가 이런 불안전하니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국채 매도가 가장 위험한 이유가 뭐냐. 부채든 자본이든 미국에 투자된 금액이 이제 사람들은 그 자본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경제 호조, 글로벌 흐름에 대한 개방성, 투자 수익률 호조로 인해 수년 동안 세계에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돼 가지고 주가를 부양했는데 이제 국채 수익률이 여러분들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인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 이야기가 자본이 미국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낸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의심했거든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 있겠냐. 수익률 면이나 안전성 면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런 불안전하고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경제신문이나 모든 언론의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부정적인 기사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기사를 보지 않았으면 주식을 안 팔았던 사람들이 주식을 투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불안한 시기에는 부정적인 기사에 대한 노출을 스스로가 좀 줄이는 경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슨 경기 침체가 온다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사람이 이제 동요되거나 흔들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위험은 무엇입니까? 미국 재무부가 주요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미국채 가격의 하락이 글로벌 시장에 깊고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미국채 신뢰도가 흔들린다는 것은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경고 사인인 거죠.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기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관심을 많이 모으는 것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1조 달러 이상,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8천억 달러 정도. 그렇게 이 두 나라 가운데 일본은 팔지 않을 것이고 중국이 팔아치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닌 모양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채 수익률은 주가와 함께 하락하며 다른 채권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피난처 자산으로서의 오랜 투자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금요일부터 상황이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뭐 기사를 잘 변별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같은데 첼시 두레인이라는 분이네요. 중국이 재무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절하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국채를 팔아치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 두 가지 다 중국 당국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무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들도 똑똑하지만 시장의 위기의식이나 공포감이 엄습하게 되면은 기자들도 덩달아 가지고 여러분들 다 부정적인 여러분들 기사를 막 쓰는 겁니다. 부정적인 기사를. 그거는 부정적인 기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의 무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의 무기가. 자 그러면은 뭐 이제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이야기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번에 이제 지금 이 중요한 기사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가장 안전자산인 수익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가격이 미국채의 가격이 올라가지고 시장에 물량이 공급되면 미국의 국채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혹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급작스럽게 매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데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기자는 뭐 중국이 큰 무기를 갖고 있는데 위안화 가치도 여러분들 그냥 평가절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시에 미국 국채도 여러분들 시장에 그냥 던지는 투매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기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연 중국 정부가 단기간에 걸쳐 가지고 미국 국채를 이런 시장에 내다 파는 투매하는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 뭐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런 미 연방정부의 총 예산 가운데 20% 정도를 이자로 치르는데 국채 여러분들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인터뷰에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주식 가격보다도 미국채의 이자율입니다. 미국채 수익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작심하고 중국 당국이 미국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려야겠다, 그리고 미국 정부를 코너에 몰아넣어야겠다, 그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한 7, 8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런 미국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시장에 쏟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격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가격이 폭락하면은 이자율, 미국채의 수익률이 급등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을 뭐 금융시장을 여러분들 뭐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망가뜨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보시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단기간에 걸쳐서 팔아버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는 자주 나오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죠. 질문을 던졌으면 닥터 AI한테 꼭 같은 질문을. 중국 당국이 단기간에 뭡니까 미국 정부를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 가지고 미국채를 그냥 투매해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칼같이 답하네요.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7,500억 불에서 8천억 불 정도 되고, 이거는 미국 전체 발행잔고 가운데서 2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이어 가지고. 만일에 세상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대로 중국이 국채를 매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야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파는 거니까. 그러면 국채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급증하게 될 것이고, 그럼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하고 수익률하고는 여러분들 역의 관계니까 가격이 분모가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이 급등하게 될 것이다.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왜? 미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나가야 될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이 증가하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파는 거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그런데 실제로는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점진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급작스럽게 매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달러화 자산을 팔아치우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 확보된 달러를 가지고 투자할 만한 대체 투자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일종의 경제전쟁을 선포하긴 거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참 좋아져 가지고 닥터 AI가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칼같이 여러분 설명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중국이 점진적으로 본인들의 투자 자산 가운데 미국채 자산에 대한 투자의 배분을 줄여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를 급작스럽게 여러분들 매각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자율, 국채 수익률을 급등시켜서 미국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조치는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조금 전에 지금 헤지펀드가 주도했던 그런 미국채 매물 증가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까 별로 걱정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걸 밝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도 관세전쟁, 무역전쟁, 그리고 미국채 이런 것의 연결고리를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외관이 좀 터프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슈퍼멘탈이네, 슈퍼멘탈. 멘탈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멘탈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강한데 이 보시죠. 오늘 이 기사에 이제 상호 보복 관세를 때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다른 왜곡하는 여러분 언론사 통하지 않고 우리는 직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뉴욕타임스 거치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보하는 전 세계 투자자와 미국 국민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SNS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2시간 전이거든요. 이때 힌트를 준 겁니다. This is a great time to buy. 도널드
주니어 트럼프. 주식 사라. 돈 버니까. 주식 사라. 돈 버니까. 90일 유예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나온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매일 제가 방송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는 일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발표할 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장외 거래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보복 관세를 때려 가지고 84%인가 이런 미국산 제품에 때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시장이 대체적으로 이러면 안정적인 겁니다. 90일 유예 발표하기 이전에 This is a great time to buy 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예. 당신들 그냥 주식 사면 돈 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배포가 있는 겁니다. Be cool. 냉철해지시기 바랍니다.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well. 모든 일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멋진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속내를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픽스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Fix it. 그죠? 무역과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JP 모간의 회장이 한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속마음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문제. 대한민국은 5년 동안 선거제도 하나 여러분들 고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한심한 나라가 된 거죠. 픽스 it을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사기꾼들이. 그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문제를. 내가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지식이나 언론사들도 다 뭡니까?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까 문제를. 제가 한국 사회를 보면 참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판사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게 판사입니까? 에? 그게 판사냐고요. 여러분 간단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인상적입니까?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예? 발언은 JP 모간 회장인 다이먼 회장이 했지만 그 발언을 인용하는 것은 내가 문제 해결하겠다는 픽싱 트레이드 앤 테리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부양책을 쓰기 위해 가지고 세금 깎아주는 세금 지출 축소 법안 텍스 컷 비를 공화당이 힘을 합쳐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은 임페러티브 절실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 짧은 단문이지만 이 짧은 단문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 뭔가 하는 거 하니까 이 트럼프란 인물을 상당히 내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면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정책을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투자자 같으면은 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들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세금 감면 법안이 굉장히 강조를 하네요. 여기서도 공화당원들에게 그 세금 감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파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동안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심혈 기울여가하는 세금 감면 법안인 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파 정부가 선호하는 그런 정책이죠. 그러면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파격적인 법안이네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텍스컷 빌 세금 감면 법안은 2024년 이후에 대선 전략의 핵심이고 텍스컷 2.0 텍스컷 포 더 미들 클래스 액트 2017년에 시작됐던 감세 법안을 연구화하는 것이고 중산층 소득세율을 감면하는 것이고 법인세를 기존의 21% 낮추는 법안이네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 이제 지금 아직 통과되지 않고 열심히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 고용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감세 법안인 겁니다. 감세 법안. 법인세를 35% 21%로 인하했네요. 2017년에 어마어마하게 인하를 했네요. 14%나 줄여줬구먼요. 그다음에 개인 소득세 부담도 많이 줄여줬네요. 이게 2025년에 종료가 되니까 다시 텍스컷 2.0을 이용해 가지고 트럼프 2기에서도 더 강하게 해나가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전부를 다 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은 애플과 같은 회사를 미국으로 이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관세, 즉각적인 전기 에너지 연결 및 승인, 환경으로 인한 공장 정축 문제는 지연이 없습니다. Don't wait, do it now.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석탄 산업에 대해서도 트럼프의 관세는 우리 산업을 도우고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 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나 철학의 단면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저는 아웃소싱 업체가 아닌 근로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아닌 메인스트리트를 지지하는 대통령, 정치계층이 아닌 중산층을 보호하는 대통령, 전 세계 부정행위자들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옹호하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에서도 많은 엘리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이나 소신 정책을 반대합니다. 반대하기 때문에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지나치게 프로 트럼프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분이 계실 건데,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그냥 공정한 시선을 가지고 그냥 평가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될 건 아니니까.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만들고 자기 나라 이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1년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 이런 무역수지적 흑자를 남기는 국가에서 미국 상품을 안 사주겠다 하면 그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관세정책 같은 거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트들은 대부분 반대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우군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세 자체는 나쁜 것이라는 부분이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경제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소비자 후생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거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보는 시각하고 다른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보는 시각은 국가를 재건해야겠다는 측면을 보는 것이고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후생은 반드시 여러분들 마이너스를 가져오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엄청나게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나올까? 성품 자체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 같고 그다음에 본인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절로 생기는 겁니다. 남들이 만들어진 여러분들 원고 읽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겠죠. 오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기 바로 이전의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존 후스테드라는 여러분들 오하이오 상원의원을 극찬한 내용을 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참 인상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대통령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격려하는 독특한 자기만의 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름 쓰는 그런 SNS에 자기 이름이 등장해 가지고 당신 정말 대단하다. 당신이 일을 참 잘한다. 당신이 애국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은 가문의 영광은 물론이고 그걸 평생 있겠습니까? 못 있죠. 권력의 정점이 이런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해 가지고 니는 나쁜 놈이다 이게 아니고 존 후스테드 이름들 오하이오 상원의원은 대단한 인물이고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뭡니까 그냥 골수 트럼프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구나. 사람을 움직일 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구나. 여기 보시면 극찬이거든요. 존 허스트드 오하이주 상원의원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저명하고 존경받는 상원이 되기 전까지 7년 동안 부지사로 재직했습니다. 존은 훌륭한 사람이며 항상 오하이오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미국 상원에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엄청난 극찬을 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누군가 하니까 J.D. 벤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자리를 부통령이 되면서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인 겁니다. 이 양반이 극찬을 한 겁니다. 극찬을. 야,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움직이구나. 아마 그 오하이오 상원 의원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몸과 마음을 바쳐서 뭐죠 일을 하겠죠. 특별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매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진짜 꼼꼼히 확인합니다. 아마 한국의 언론인들 가운데서 저처럼 이렇게 꼼꼼히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트루스 소셜 이렇게 이런 데 분석하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관세 선포 이후에 그의 SNS 내용을 보면 그가 완전히 관세 전쟁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고 자신감을 갖고 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이 대부분 관세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닥터 AI한테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내가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을 매일 굉장히 꼼꼼하게 읽는데 이분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해박하고 자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통제감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처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이 한 닥터 AI가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예, 관세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것도 의도된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의도된 것도 있겠죠. 예, 의도를 하고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를 발신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라는 인물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개방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트럼프는 관세 이슈에서 그렇게 자신감을 보일까? 가장 여러분들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건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힘이 더 날 겁니다. 이 정도로 자신감을 피력하려면은 그냥 전략적인 차원의 자신감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옳은 일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SNS상에서 이런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닥터 AI는 뭐 전략적인 차원에서 주류 언론이나 지식인들하고 대결하는 그런 프레임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 의식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본인이 미국을 구하는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신이 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뭐죠 숨기려고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트루스 소셜에서 보이는 통제력의 본질은 확신,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전체도 알고 있고 세부적인 디테일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민자 불법 이민자 문제도 그래서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세 전쟁도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거죠. 메시지도 여러분 간결하게 던지지 않습니까?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당신들이 잘못한 일을 했다 이야기죠. 일론 머스크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Bad people do bad thing. 나쁜 사람은 항상 나쁜 일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언론들하고도 뭐 여러분들 주눅 들지 않고 확실히 왜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힘은 옳은 일,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트럼프는 경제 원론적으로 관세의 부작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제적 정확성보다도 정치적 유용성을 더 우선시합니다. SNS의 자신감은 실제 자신감이라기보다 통제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이 닥터 AI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하지만 본인이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여러분들 간결하고 그다음에 공세적이고 그다음에 거침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해야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죠. 옳은 일을. 올바른 일을 해야.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또 여러분 SNS를 보니까 트럼프의 자신감과 통제력은 그가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잘 아니까
뭐 이런 대중연설에서 대본 없이 그냥 머릿속에 이런 통계 수치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들은 뭐 이런 통계 수치를 잘못 사용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대본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된 통계를 인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머리가 좋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건 좀 이제 닥터 AI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그의 트루스 소셜의 게시물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 자신의 관세 정책을 미국을 더 크고 강하게 만들 전략으로 묘사하고 비판적인 언론과 경제적인 불확실에는 불구하고 강력한 결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없는 거죠. 올바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 가운데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나쁜 사람은 항상 나쁜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사람은 항상 올바른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이 트럼프의 리더십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오하이오주의 부지사를 7년간 한 존 후스테드란 사람을 J.D. 벤슨 후임으로 임명한 겁니다. J.D. 벤슨. 오하이오 상원이었던 J.D. 벤슨을 부통령으로 여러분들 데려가면서 트럼프가 여러분들 지명을 했겠죠.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세네터 존 후스테드. 이렇게 극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을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 이제 물러가면서 보면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가운데 좀 충성스럽게 행동했던 사람이 참 드물었죠. 이렇게 극찬하는 겁니다. 당신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스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도 탁월한 그런 사업가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이 경력을 보니까 오하이오 하원 의장을 지냈고 그런데 그 경력상의 뚜렷한 특징이 이분 오하이오 상원 의원의 경력 중에서 주로 여러분들 소득세 감면 정부 효율성 강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효율성 강화 그다음에 감세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J.D. 벤슨 후임으로 임명된 존 후스테드 여러분들 상원 의원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격려를 해가지고 완전히 충성스럽게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경력이 전부 다 그런 경력으로 차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자 트럼프 대통령의 SNS는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존 후스테드가 오하이오주를 부흥시키기 위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추겨 세우는 긴 메시지가 올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대부분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만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지목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는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중요한 자신의 과제 수행을 마치 군사작전에서 최고 사령관이 하는 것처럼 지시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을 자주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의 독특한 리더십이자 SNS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닥터 AI한테 한번 물어본 겁니다. 어느 기성 정치인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독특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당신 생각이 어떠냐?
말씀하신 트럼프의 SNS 리더십은 사령관형 리더십 스타일은 그가 현대 정치에서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완전히 정치인이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 국민들과 이해 당사자라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일종의 선구자적 업적을 남긴 거죠. 트럼프는 자신을 최고 사령관처럼 설정하고 정치적 동맹자들을 전투적인 병사처럼 묘사합니다. 존 후스테드는 오하이오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전사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지지자들에게도 나도 그 작전의 일부란 소송감과 사명감을 부여합니다. 특별한 능력 같아요. 트럼프는 공개적 칭찬과 SNS 피드백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신을 지지하거나 충성한 정치인에게는 SNS에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칭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정치적 신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나를 도우면 이런 대접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정치인들은 주로 공식 브리핑, 언론 중계, 유권자 반응을 보는 그런 채널을 여러분들 운영하지만 트럼프는 이런 모든 중간 미들맨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명령 지시 격려 질책을 날립니다. 이 방식은 선명하고 직접적이고 감정에 호소합니다. 특히 복잡한 정책 이슈 관세전쟁 같은 것은 군사작전처럼 단순하여 지지층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천재적인 커뮤니케이터 같아. 트럼프 대통령처럼 칭찬 안 받으면 사람이 막 머리가 안 열리겠습니까? 몸바쳐 다 충성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물론 이제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니까. 그러나 저는 뭐 전통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틀을 깨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뭐 어떻든 정치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과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프론티어를 개척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그런 경지를 개척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SNS를 통해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90일 이후에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초기 안처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런 내용이 시장에 너무나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해하던 그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번 어마어마하게 이런 시장이 그냥 주저앉는 상황에서 어제도 시장은 결국 균형을 돌아갑니다. 균형을 회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내보냈는데 이분이 주는 이런 교훈이 시장의 회복력입니다. 시장이 균형을 되찾는다. 시장의 회복력이거죠. 그래서 낙담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황하거나. 이번에 가장 큰 교훈은 시장이 엄청난 회복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정책은